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12월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1월 다육이가 참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예뻐지는 그런 계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리대에서 키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키핑동보다 더 화려하게 단풍이 든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강심장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리대에서 그냥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리대에서 키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덮개나 아니면 보온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거리대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겨울을 처음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리대에서 아직까지 키우고 있다 그러면 베란다로 들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가 기온차가 많이 나면 예뻐진다라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얻어서 다 아실 겁니다. 기온차가 많이 날수록 다육이는 더 화려해지고 더 예뻐집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밤에 스프레이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다육이 처음 키웠을 때 기온차를 내기 위해서 밤에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기도 하고 많은 부분을 신경 썼지만 결국은 다육이가 예쁘게 물이 들기 위해서는 뿌리가 화분 속에 가득 차고 나이가 들면 그 단풍색이 더 진해지고 단풍색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되면 다육이는 건강해지지만 다육이는 예뻐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육이를 키우는 데서 햇살이 부족하면 절대 다육이는 예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월시아나 립톱스 같은 품종을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음지를 좋아하는 다육식물도 있지만 대부분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화려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햇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의 햇살은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2월 관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물을 주고 나서 반응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물을 주고 나서 대부분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통통해집니다.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물을 주었던 원종 페라독스나 바닐라비스, 둥근 비취후리데, 그다음에 춥스, 뒤에 있는 호피 방울복랑금, 뒤에 있는 홍공작, 방울복랑금, 그 다음에 라울, 이렇게 보면 아메치스, 페라독스, 홍화장 보시면 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2-3일 지나면 대부분 물을 끌어올립니다. 1월 이후가 아니라 그러면 아직까지 뿌리가 완벽하게 잠에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2-3일 후에 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잎이 말랑말랑 거리면서 하엽이 많이 지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뿌리가 잠에 들어가는 잠에 거의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한테 또 물을 주게 되면 결국은 뿌리가 썩어서 결국은 봄이 오면 물음병이 와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 2-3일 지나서 물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두십시오. 재차 물을 주기보다는 아예 잠을 재워버리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 불안하다 그러면 2주 후 지나서 물을 한번 더 주십시오. 근데 물을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물을 주는 시기가 아니라 머그컵 3분의 1 정도만 줘서 물에 반응을 하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아마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화분에서 식물을 분리하십시오. 분리를 해서 뿌리 상태가 나쁜지 좋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새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데, 새흙으로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주기보다는 그대로 놓고 한 달 이후에 물을 살짝 주십시오. 그러면 이 다육이가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약간의 수분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봄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재차 관수를 바로바로 해주면 이 다육이들이 수분을 끌어올리지 못해 가지고 뿌리가 썩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12월 이후에 가장 많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물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차 재관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닭이가 아파하거나 죽는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갈이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는 뿌리를 많이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드려 버리면 몸살을 하고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수분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또 뿌리가 썩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갈이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분갈이를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건조한 계절입니다. 건조한 계절이고 베란다 안은 더 건조하거나 더 건조할 겁니다. 그러고 물을 굶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깍지벌레가 생깁니다. 깍지벌레가 생기는지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겨울에는 덜 생기는데, 겨울 깍지가 생기면 이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움직임이 둔해지고 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진액을 빨아먹는 걸 모릅니다. 근데 이 닭이들은 표현합니다. 증상을 표현하는데, 잎이 자꾸 말라가거나 잎에 변이가 오거나 잎이 떨어지거나 그런 증상을 보이는 닭이들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꼭 살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칼슘제 정도는 한번 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 뿌리가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11월에 접어들어서 칼슘제를 한번 쳐주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쳐주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쳐주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꼭 쳐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칼슘제가 있다 그러면 칼슘제 정도는 한번 쳐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성장하지 않는 계절에 영양제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액체로 된 영양제를 꽂아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해진 상태에서 영양분이 들어가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움직일 때 영양분이 도움이 되는 거지, 뿌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영양분을 주게 되면 독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액체로 되어 있는, 특히 난이나 관엽에 꽂아두는 그런 영양제를 닭이한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닭이한테 꽂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난 영양제나 관엽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액체 영양제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영양 흡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장할 때 보통 주고 성장할 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같은 경우는 많은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워낙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기도 하고 분갈이 화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분갈이만으로도 충분히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뭐 2년 3년 분갈이를 안 해서 화분 속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 영양제를 줘도 영양제를 주는 거지, 6개월 1년 단위로 분갈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영양제를 따로 쳐줄 필요는 없다. 특히 겨울에 접어들어서 영양제를 주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닭을 키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베란다로 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매번 말씀드립니다, 타일 바닥에 그냥 화분을 올려놓지 말고 이런 방무복이나 아니면 이 벽돌 같은 경우를 옆으로 해가지고 방부목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화분 다이를 만들어가지고 화분 다이에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 겨울, 지금은 춥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아주 추운 계절이 올 겁니다. 그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화분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뿌리가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냉해를 입으면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뿌리가 다 죽습니다. 이 냉해를 입으면 뿌리 생리작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냉해를 입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닭이가 성장시키는 계절이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쁜 모습 그냥 구경하는 계절이지 성장을 시키는 계절이 아니고, 그리고 이 관리를 하는 계절입니다. 관리를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바깥에 내몰아서 더 화려한 단풍을 만들어야지, 그런 욕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이 계절이 조금씩 더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단풍이 들고 자연스럽게 예뻐집니다. 그러고 나서 봄이 오면 또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식물이 예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꼭 3가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그 부분만 신경 써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